네, 보신 것처럼 지난해 출생한 유아는 남성이 79년, 여성이 85.5년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은 남녀 모두 65세에 그쳐 20년 가까이 아픈 상태로 지내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명표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기대 수명이 10년 새 4년 이상 늘었더라고요. 먼저 기대 수명의 개념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얼만큼 살 수 있을까를 예측하는 건데 보통 영세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80년 그러면 영세에 출생하는 아이들이 한 80년은 살겠다 이렇게 예상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65세이신 분들이 15년을 사신다는 계산은 아니고 또 65세 기준으로 또 다시 계산해 보면 또 20년이 또 이제 기대 여명으로 나오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영세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국제 비교라든가 뭐 예전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서 영세를 기준으로 기대 수명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남자는 79세 그리고 여자는 85.5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OECD 평균보다도 높은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17위, 그리고 여성 수명은 이제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대 수명 1위를 봤더니요. 스위스가 차지를 했더라고요. 남자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스위스가 1위, 그리고 여성은 일본이 1위를 했는데요. 또 그 밖에도 프랑스라든가 호주, 프랑스, 스페인 이런 지역에서 평균 수명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10년 동안 4살 정도 늘어났다고 하던데 기대 수명이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의료기술 발달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라든가 합병증 이완율이 좀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이제 기대 수명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의 개선 같은 것들이 기대 수명 증가와 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결과 중에 하나 의아했던 게요. 서울의 기대 수명이 가장 높았거든요.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 지역별로 약간 그 기대 수명의 차이가 있는데 네. 기대 수명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요인, 뭐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이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또 질병 위험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텐데 이제 아마 그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그 세부적인 성별 차이, 연령별 차이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드신 또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역별 차이가 없는데 젊은 남성분들의 사망률의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이 또 지역별 그 기대 수명 차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젊은 남성분들의 사망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운수 사고라든가 또 작업장에서 어떤 산업재해 이런 것들이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좀 눈에 띄었던 것이 남녀 기대 수명 차이가 6.5년 나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좀 상당히 이 차이가 크다라는 느낌인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도 또 여성분이 더 수명이 긴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추정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성호르몬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이론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들이 건강 위험 행동이나 사고, 술이라든가 흡연율이 좀 높고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런 그 생활 습관적인 요인들이 이 남성 수명을 조금 더 줄이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기대 수명 차이가 더 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그래도 줄고 있는 겁니까?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보다 이제 남녀 기대 수명 차이가 줄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의 또 이제 젊은 40대에서 60대 남성분들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사망률이 줄게 되면 남녀 사망률의 차이가 현격하게 줄게 되고요.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조금 줄고 있어서 간질환하게 되면 B형 간염 바이러스 복용이라든가 이제 흡연,
음주가 또 관련이 많은데요. 그런 간질환으로 사망이 좀 줄면서 남녀의 차이가 조금 줄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보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운수 사고라든가 이제 산업장 안전 같은 걸 통해서 사망 사고가 줄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역시 또 이제 남녀 사망률 차이를 또 줄여서 나갈 수 있는 요인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려면 좀 병이 안 걸리고 질환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나온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요. 3대 사망 원인이 암과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암과 심장 질환은 사망 확률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뇌혈관 질환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암이라든가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비전염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많았지만 이제 네. 그것이 줄면서 비전염성 질환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이런 질병 유병률이 이제 높아지시게 되는데요. 이제 뭐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났다는 표현처럼 예. 이제 오래 사시게 되면서 이제 그런 질병이 많아지고 있는데 암 중에서도 위암이나 간암은 줄어드는 반면에 네. 폐암 사망률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폐암에 대한 조기 발견이나 또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뜻인데 대부분의 폐암은 이제 흡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흡연율이 그 폐암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비만이라든가 운동 부족, 또 당뇨병의 증가 이런 것과 관련이 많은데 역시 또 흡연이 또 관련이 있어서 네. 심장 질환도 계속 이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조금 이제 감소하는 예. 것처럼 네네. 보이는데 그 출혈성 뇌출혈은 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출혈성 뇌졸중은 좀 그만큼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질환인데 반면에 그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질병은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률이 조금 준 것이기 때문에 역시 뇌혈관 질환도 예방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건강 수명과의 차이가 20년이나 된다고 하던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아프다는 기준을 이제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건강 수명에 좀 측정의 차이가 있을 수는 네.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 유병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건강 수명이 좀 짧아질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러한 그 질병은 노년기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그 위험 요인들이 누적돼서 노년기에 나타나시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술, 담배, 그다음에 건강한 식습관, 그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셔야 되겠고요. 또 평상시 건강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의료 서비스 이용 같은 것에 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뭐 빈부의 차이가 크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저소득계층에서 이제 질병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빈부의 차이를 바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런 걸로 인한 차별 좀 줄여나가는 의료 정책이 필요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쉽게 또 이제 친근하게 갈 수 있는 이제 1차 의료가 잘 활성돼서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잘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좀 건강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사실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크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구체적으로 팁 좀 주시죠. 네, 아직까지 그 남성분들 흡연율이 50%가 넘습니다. 두 네. 분 중에 한 명이 흡연인데 그래서 일단 흡연은 그 여러 가지 동기와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신데 그 반면에 또 필요하면 또 약물의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친근한 의사를 찾아서 또 그런 약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좀 필요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간을 내서 이제 운동하시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일상생활에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작업장 이런 데서 또 이제 신체 활동을 좀 많이 늘리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제 요즘 음주 문화는 또 이제 많이 좀 사회 분위기가 좀 좋아지기 때문에 또 술도 역시 좀 줄여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또 질병 네. 위험이 많고 또 스트레스는 또 불안과 우울과 연관돼서 또 우울로 인한 또 자살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사회적인 네. 또 정책적인 도움도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